치매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을 때 가족들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질문은 치매는 어차피 치료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답해드리기엔 너무 낙심하게 되실 것이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답변은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시긴 힘들지만 앞으로 지내시는 데에 치료가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치매약을 드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빨간 그래프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과이고 노란색 그래프는 치매약을 드셨을 때의 경과입니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치매 초기를 지나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지십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치매약을 드셔주면 이 부위처럼 뚝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기능이 떨어지시긴 합니다. 떨어졌던 기능이 회복되어 그래프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떨어지는 것을 차단해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약들은 그 정도까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약을 드셔도 결국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약을 드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연을 시켜 늦게 나빠지도록 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파란색 영역만큼의 기능과 기간 동안은 많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로 버텨주실 수 있도록 약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죠.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 동안은 기능이 뚝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제지시켜줍니다. 중증 상태로 지내시는 기간을 단축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매의 진행을 늦춘다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늦춘다면 그 기간만큼 더 오래 사셔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돌아가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약을 드셔야 하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아계시는 동안 옳은 정신으로 버티시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약을 치매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치매를 치료할 때는 이런 약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들이 떨어져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증상 외에도 전과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문제행동 증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약인데 반해 문제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치매 치료제 외에도 다른 정신과 약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들은 많지만 앞선 그림에서와 같이 치매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은 불과 4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계열의 약 3가지와 NMDA 수용체 기량제 계열의 약 1가지입니다. 이 2가지 계열의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치매 노인의 경과를 예상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신경세포가 작동하는 데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한데 기억력과 관련된 뇌세포들은 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되면 이런 기억세포들이 차츰 죽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억세포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막아주는 치료약은 없습니다. 대신에 기억세포는 죽더라도 이 기억세포들이 남기고 한 아세틸콜린은 최대한 보존시켜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라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하여 그 결과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세틸콜린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억력을 버텨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기억세포 자체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내는 아세틸콜린의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치매약은 병의 진행을 늦춰줄 뿐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면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더 이상의 효과가 없게 느껴집니다. 치매가 중기 이상으로 진행돼서 분비되어 있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NMDA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이 약의 목적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는 다릅니다.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는 치매의 진행,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늦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NMDA 수용체 기량제는 뇌세포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정신이 좀 맑아져 보인다기보다는 차분해지셨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와 중기에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다가 그 한계에 이르러 치매 중기 또는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NMDA 수용체 기량제로 바꾸거나 첨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치매 치료제에 대한 내용에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걸리는 병이다 보니 알약이나 캅셀을 복용하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쉽게 녹아 음료수에 타서 드시게 할 수 있는 제형도 있고 아예 물약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으며
작고 얇은 종이 조각처럼 만들어져 혀에 닿으면 녹아서 흡수되는 필름형 제제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입으로 섭취했을 때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파스처럼 만들어져 몸에다가 붙이는 제품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치매 예방 주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니까 치매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약들 중에 주사제로 맞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대신에 세간에 치매 주사라고 알려진 약은 은행잎 추출물로 만든 약들인데 아마 광고 등을 통해 들어본 이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과연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연구 결과들이 달라서 일단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약, 더군다나 수액 주사로 맞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신에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리아티린이라는 약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세포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보충해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쉽게 뇌 영양제라고들 부르십니다. 학술적으로 치매 치료제라고 분류하기는 힘들어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처방드려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나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위약, 즉 플라시보 효과일지는 몰라도 몇몇 연구에서 글리아티린이 노인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원하시는 노인분들은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약은 바로 정신과 치료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치매 때 나타나는 여러 정신과 증상들, 다시 말해 문제행동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치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상당히 편안해지십니다. 이런 불안에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안전한 약은 항우울제들입니다. 항불안제 계열의 약은 세게 되면 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을 합니다. 불안이 심하고 밤에 잠마저 자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엔 항정신병제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 약들 또한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약은 수면제입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덜컥 수면제를 드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서 수면제 부작용에 특히 민감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정신과 치료제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치료와는 별도로 치매 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한결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